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의 한 요양병원에서 11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는데 이들 가운데 4명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2차 접종을 앞두고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요양병원 출입구가 굳게 잠겼습니다. 이 병원 요양보호사가 코로나19에 확진돼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가면서 병원 출입이 통제된 겁니다. 방역당국이 지난 6일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에서 요양보호사가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이후 해당 병원을 전수검사한 결과 2개 병실에서 환자 10명이 집단 확진됐습니다.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확진자 4명은 지난 3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2차 접종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일주일 동안 유흥업소 등에서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자 숨은 확진자를 찾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2곳을 설치하고 익명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일상생활 속 감염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 이용 또는 확진자 접촉 우려가 있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서는 재학생 14명이 집단 감염된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관련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관 확진자가 다녀간 스터디 카페를 매개로 인근 학교와 대학 등으로 확산하면서 나흘 만에 관련 확진자가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에서는 7명, 전남에서는 3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 성덕구 관련 2명과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1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제주 확진자와 접촉한 1명과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자 3명이 나왔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에서 유흥업소 연관 확진자 1명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2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유지하되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식당과 카페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완화합니다. 광주시는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식당과 카페 등 그동안 밤 11시로 제한했던 일부 업소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그러나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어가는 한편 종교 활동의 경우 좌석수 30% 이내에서 활동을 허용하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5.18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전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항소심의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는 법리를 확인했다며 전 씨가 이번 재판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 행사가 광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열립니다. 광주시는 54개 단체가 참여해 5.18 민중항쟁 41주년 기념행사위원회를 구성을 마쳤고 5월 한 달간 전국에서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41주년 행사 주제는 5월 시대와 눈 맞추다, 시대와 발 맞추다이며 미얀마 학살,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와 폭력 등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는 위기를 5.18 정신으로 극복하고 민주, 인권, 평화 시대를 열어가자는 기조와 방향을 담았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오늘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5월 광주의 희생은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광주 정신을 이어받아 통합과 화합의 불을 밝히기 위해 오늘 5.18 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 7일 광주를 방문하는 등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호남 민심 잡기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중소기업이 국내외 판로가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에서는 제주의 관문인 공항에서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모아 소개하는 매장이 문을 열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제주방송총국 민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감귤 껍질 등 제주에서 나는 천연 재료로 어린이용 제품 등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러시아와 몽골, 싱가포르 등 5개국의 상품을 판매했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수출길이 뚝 끊겼습니다. 부산에 있던 유일한 직영점도 버티지 못하고 개점 5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수출이 완전히 제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의 직영점이나 뭐 이런 데서 입점돼 있던 것들이 전부 다 매출이 바닥이 되면서 저희가 매출이 거의 90%.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판로가 막힌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한데 모은 매장이 제주국제공항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JDC와 한국공항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기관이 손을 맞잡고 만든 매장입니다. 하루 수만 명이 이용하는 곳에 중소상공업체 20여 곳의 상품을 전시 판매하며 제품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앞으로 여기서 안테나샵, 홍보샵 역할도 하겠지만 직접 국내 인플루언서나 중국의 왕홍 등을 활용해서 제주도 내 중소상공인들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은 이번 제주공항을 시작으로 전국 단위 공항에 이 같은 중소상공인 제품 매장을 더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사기도 저하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사기를 북돋아주게 만드는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것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지역 가치를 담은 제품을 특화한 매장인 만큼 이를 전문적으로 판매, 홍보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판매 상품 다양성 등 내실화 노력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전라남도가 신안을 중심으로 해상풍력발전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바람이지만 해상이 아닌 공중풍력발전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남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원방송총국 황재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를 매립해 만든 인공섬인 마산 해양 신도시. 폭 3m의 대형 연이 하늘로 솟구쳐 바람에 이리저리 나부낍니다. 지상 100m 높이 위에서 연이 강한 바람에 계속 요동치자 팽팽해진 줄이 지상 발전기에 전달돼 전기를 만듭니다.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전력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공중풍력발전 실증 연구입니다. 바람 에너지를 연이 획득을 해서 줄에 장력의 형태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발전기를 구동시켜서 전기가 생산되는 원리입니다. 지상 80m 높이 안팎인 기존의 타워형 풍력 발전은 막대한 초기 설치 비용은 물론 환경훼손과 소음이 단점. 공중 풍력 발전은 더 높은 고도의 강한 바람을 활용해 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이나 해상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발전량이 기존 풍력 발전보다 6배 이상 많은 데다 발전 단가는 10% 수준에 불과해 새로운 재생에너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풍력 발전기는 육상에서 약 150m 정도 높이까지의 에너지만 이용하는데 저희들은 300m에서 500m 정도까지의 에너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연구진은 올해 안에 발전 용량을 20kW로 늘리고 지역 기업들이 참여하는 상용화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연을 띄워 전기를 만드는 공중 풍력 발전. 국내 재생에너지 분야에 새바람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5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5월 첫 주 광주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3%, 전남은 0.02% 각각 올랐습니다. 특히 여수시와 광양시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0.14%와 0.1% 올랐으나 순천과 무안, 목포시 등은 소폭 떨어졌습니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식과 함께 회의를 열고 상임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어제 오전 8시 45분쯤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과 내부 기계가 일부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안 배합기의 모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흥 앞바다에서 물질을 하다가 실종된 70대 해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고흥군 도양읍 등량도 인근 해안가에서 74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쯤 고흥군 도양읍 등량도 서쪽 100m 해상에서 바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자 함께 조업하던 1톤급 어선 선장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월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오는 7월 5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시 소방본부는 지역 4천여 곳의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의무가입 안내문 등을 통한 홍보와 현장 지도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그려낸 뮤지컬 광주가 오는 15일과 16일 광주에서 공연됩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해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제작된 뮤지컬 광주가 지난달 서울 공연을 마치고 오는 15일과 16일 광주 빛고울 시민문화회관에서 공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뮤지컬 광주는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특수부대원이 광주 시민의 참상과 항거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고뇌와 변화를 담은 작품입니다. 5.18 41주년을 맞아 광주 민주화운동과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연계한 행사가 다양하게 추진됩니다. 미얀마 광주연대는 5.18 민중항쟁 전야제에서 연대의 장이라는 주제로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의 투쟁과 광주의 민주화운동을 조명하고 연대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 5월 한 달간 5.18 기념문화센터에서는 미얀마 현지 사진기자 모임으로부터 받은 사진 전시회가 펼쳐집니다. 이번 주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우선 모레까지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오늘은 아침까지 비가 내린 뒤 흐린 하늘이 예상되고요. 내일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다만 수요일에는 전 지역에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의 양도 적기 때문에 건조함은 여전하겠습니다. 광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부분 지역이 건조한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 화재 위험이 큽니다. 작은 불씨도 조심히 다루셔야겠습니다. 현재 이미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침에 그치더라도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다행히도 바람이 황사를 밀어낸 덕에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다소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은 15도 가리키고 있고요. 담양은 무려 7도가량이나 높습니다. 한낮에도 포근한 편이지만 어제보다는 대체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여수가 2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광양 22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2도, 영암 23도, 완도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9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서해남부 해상은 천둥, 번개가 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구름만 많다가 한낮 기온이 28도에서 27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